나는 혁명가가 되고 싶어. 뭐에 대한 혁명가? 영어 문법의 혁명가가 되고 싶어. 자, 지금부터는 가정법에 대한 법을 다룰 건데요. 우선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총 몇 가지의 법이 있냐면 총 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안 할게요. 내가 그냥 다 설명할게. 지난번에 들어본 사람이 있지만 워낙 시험에 임박해서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할 때는 주로 직설법에서 살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직설이라는 게 뭐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들이야. 이게 직설이야, 직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법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그냥 직설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영어가 아니라 모든 언어가 직설법과 가정법이 같이 움직여. 어떤 얘기냐면 우리말부터 먼저 해볼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내가 어제 공부 1시간만 더 했으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잖아.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그치? 근데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 내가 어제 1시간을 덜 공부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즉 우리말에서 2가지가 사실 어때? 하나는 마지막에 긍정으로, 하나는 마지막에 부정으로 말을 했지만 2개의 말은 서로 어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맞니? 그러면 우리말에서 이게 흔하지 않게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어제 1시간만 더 공부했더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이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주로 많이 하냐면 내가 어제 1시간을 덜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건 무슨 법이냐면 직설적으로 직접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거 무슨 법? 직설법이라고 불러. 하지만 이걸 거꾸로 뒤집는 거지. 내가 어제 1시간만 더 공부했더라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못 푸는 게 진짜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나 봐. 풀 수 있을 텐데는 긍정으로 표현하고 있지. 근데 실제로는 뭐야? 반대였단 말이야. 이게 바로 가정법이야. 근데 가정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빨리 알아차리냐면 그놈의 텐데, 요 텐데를 가지고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 얘가 지금 뒤집어서 나보고 이해하는 얘기네. 내가 1시간을 더 어제 공부했더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라고 말을 하면 너 어제 1시간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너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없구나. 이렇게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할 거냐? 영어는 그러면 영어에 텐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야 되겠지. 그런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니?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그렇지? 그리고 모든 문장의 가장 컨트롤 타워의 성질은 누가 갖고 있다? 문장 성분 중에 서술어 또는 수어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서술어 또는 수어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를 총 5개의 정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첫 번째 뭐가 있었니? 주어의 인칭과 수, is, are 뭐 이런 것들, has, have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지? 시제, 12개의 시간으로 나누었던 거지. 맞지? 세 번째는 뭐였니? 빨리 능동태야, 수동태야. 주어가 그 동작을 할 건데 도대체 주어가 능동을 한다는 거야? 수동을 한다는 거야? 이 정보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니?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런 표시도 갖고 있어야 되고, 5번째 5형식, 3형식, 2형식, 1형식 이런 모든 형식의 정보도 역시 서술어가 갖고 있는 건 맞으나 우리가 이거 가정법이다 라고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주는 정보는 4가지. 마지막 형식 빼고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데는 바로 서술어 그 자체의 정보가 이거 가정법이네, 이거 직설법이네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어가 그 표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금방 이해할까?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써줄 때 금방 확인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의 모양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지금부터 표로 그려줄 거야. 그리고 그 표는
그냥 표가 아니라 앞으로 수없이 다양한 모습의 가정법이 나오더라도 그 표에서 건져지는, 얻어지는 그 원리, 원칙, 패턴을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법 표에서 적용되는 그 패턴을 모르면 또는 약간의 암기가 안 되면 우리는 항상 가정법 세상이 아니라 직설법 세상도 주고받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표가 이해가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가정법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뭘 받아들였다? 직설법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판단해버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가정법 표는 단순히 표가 아니라 이제부터 상대방이 나한테 나 가정법으로 얘기할 거야 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란 말입니다. 느낌이 되지? 그래서 단순한 표를 외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쪽을 가정법 세상에서의 표현 그리고 이쪽을 직설법의 세상에서의 표현과 의미로 나누어서 둘 다 정확하게 비교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가정법 세상과 직설법의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가정법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은 이 문장. 가장 흔하디 흔한 가정법의 대표격입니다. 이 형태로 가정법을 우리가 공부를 첫 출발, 첫 시작을 하는 게 바로 if 문장, 쉼표,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가정법의 세상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주로 가정법 세상이 아닌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 보통 이렇게 직설법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향 또는 방식은 결국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 약속으로 나한테 주면 나는 다시 즉각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판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어떤 신호를 딱 보자마자 너 가정법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신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잘 보세요. 바로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신호는 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주어 동사라고 시작을 하면 이 친구는 거의 사망 선고야. 영어 문법에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왜? 친위라고 해서요. 서로 다른 계층의 개념들이 막 섞여버려.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다녀야 될 이 층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충돌인 겁니다. 그러면 문법은 그 순간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상태의 요 모습들로만 너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직설법에서의 우리가 흔히 이거는 정상적 표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기본적인 모습에 최소한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직설법 세상의 어떤 문장이었다고 치자. 그럼 얘도 이렇게 문장에 서술어가 존재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요? 5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의 인칭과 수, 즉 is, are 또는 has 또는 have 또는 likes, like 이렇게 쓰는 아주 너무나 기본적인 정상적인 흔한 모습이란 말이야. 두 번째, 자 시제라는 개념. 두 번째 시제라는 개념.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네. 알면 아무리 생각해도 살릴 수가 없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시제죠. 우리가 흔히 12시제, 12시제라는 이름으로 자, 우리가 항상 불러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나서 세 번째가 되면 태입니다. 능동태냐 수동태냐, 능동태와 수동태의 모양. 네 번째가 뭐죠? 긍정과 부정. 그리고 다섯 번째가 형식인데 여기서의 형식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얘네들을 통해서 빨리 뭐 가정법이냐 직설법이냐를 빨리 구분하는 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난 다음에서야 마지막 형식 가지고 너는 뭐 하는 자리구나, 너는 무슨 성분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그 다음인 겁니다. 이미 그때는 법이 이미 결정난 상황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5번의 형식은 분명히 서로가 그 정보를 주고 있지만 지금은 너희들 잠시 빠져봐. 너한테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고 너도 형식은 일단 빠져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직설법과 가정법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게 있으니까 요거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있어. 알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상태에서 가정법이라는 이 상태에서 저 두 개의 모습은 누가 다 엉망진창이 됐냐면 주어의 인칭과 수의 모양, 시제, 긍정, 부정, 가장 대표적인, 가장 비정상적인 모습.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 비정상적인 모습. 바로 이 자리가 완전 비정상적인 모습과 그리고 또 네 번째 긍정, 부정의 모습이 전부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딱 보자마자 오, 너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는 거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를 이제부터 그려가도록 할 테니까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 하기 전에 너희가 자꾸 또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구분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거하고 요거 구별을 못 하더라.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거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 문장, 접속사 절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문장이 여기서 끝날 때까지 문장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거든. 본문이라 하면 무슨 절과 무슨 절,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때만 본문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 속뜻은 얘 입장에서는 얘 없어도 되죠. 그러면 일단 얘기하는 생략가는 두 번째, 얘가 갖고 있는 모양은 문장의 모습, 절이었어? 이 절의 속뜻이 뭐야?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뭐야?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치? 그래서 얘도 부사절입니다. 다만, 잘 봐. 잠깐 말씀을 모두 멈춰. 다만 법이 얘가 무슨 법이라는 거야? 법이 뭐라는 거야? 가정법이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즉 법이란 말과 이런 문장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또는 주종에 관련되어 있는 품사적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란 말이야. 법이란 말과. 느낌이 되니? 이거 분리시켜야 돼. 이거 분리 안 시키면 이건 가정법의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그럼 직설법에서도 접속사절, 종속절, 부사절이 존재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because 문장, 쉼표 문장 예를 들어보면 쓸 공간이 모자라는데 아, 이거 쓰면 되게 좋긴 하는데 어떡하지? 에이 몰라, 여기다 쓸게. 자, 똑같은 상황에 저기와 똑같이 대칭시켜 볼 텐데 조그맣게 쓸게. 대신에 쓸 공간이 없으니까 because 문장, 쉼표 문장 이런 문장을 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if로 시작하는 형태든 because를 형태로 시작했던 지금 저기서의 요 모습하고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야 그러면? 여기가 접속사절, 종속절, 부사절이야. 이해될까? 그럼 여기는 뭔데요? 주절이지. 여기도 주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얘기 나눌 때 접속사절, 종속절, 부사절 이런 건 기준이 아닌 거야. 뭐 주절, 아니 뭐 주절법이 다 있는 건데 뭘. 그러니까 법을 얘기할 때는 이런 문장의 구조라든가 품사적 성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구나 라는 거 다시 그 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 거구나 라고 일단 먼저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표를 그리기 시작할 건데요. 자, 갑니다. 표를 그릴 때 일단 두동강을 내야 돼요. 빨리 그리려면 빨리 두동강을 내야 됩니다. 빨리 두동강을 내서 얘는 끝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을 연결하세요. 중간. 이렇게 가는구나. 자, 접속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 if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다가 말았는데 할 수 없네. 여기에 코딱지만하게 써야 되네. 여기 뭐 주어가 있겠죠. 주어는 일단 조금 있다가 주어는 좀 이따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누가 뭐래도 서술어죠. 그리고 이 if절은 1형식부터 5형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어나 단어들 문장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형식이 지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한 겁니다, 지금. 알겠지?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그림이 어떻게 들어가나 봐봐. 여기서부터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멈춰버릴 거야. 더 진행을 안 갈 거야. 왜 그럴까 좀 이따 이유를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데 얘와는 달라. 요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가더니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얘를 제가 요렇게 내려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채워볼게요, 이제. 자, 여기서 접속사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지 뭐. 접속사 썼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주어야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똑같은 주어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주어 여러 번 쓰는 것보다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의미 없으니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중요한 자리는 어디다?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들 내가 너희 처음 만난 날인가? 이틀 또는 2번 수업인가? 내가 부사 상당어구를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가르칠 때 그 if 문장 쉼표 문장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맞아요. 내가 너희한테 만약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를 그렇게만 외우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그때? 만약 너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게 좋은 말이니? 그러면 뒤에 오는 문장은 안 봐도 비디오 오디오다. 왜?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반면에 만약 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쁜 말이지.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잘 봐. 그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연결해 볼게.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넘어가는지. 자, 여기 보세요. 잘 봐라. 만약 여기에 일어난 동작이 안 일어나는 동작인데 그걸 내가 가정을 했어. 빨리 봐봐. 이 if절을 가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동작도 실제로는 안 일어난 거야.
좀 더 다시 또 구분해 줄 거지만 어떤 동작도 안 일어났어. 그럼 주절 들어갈게요. 여기 있는 동작들은 1번 일어났다 1번, 안 일어났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안 일어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쓰면 실제로 현재 이 순간은 안 일어나 있는 동작들인 거야. 느낌이 되니?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그럼 우리가 가정이란 말을 쓸 때 이 가정이 뭐냐면, 잘 봐. 이 if의 동작이 안 일어나 있는 상태야. 그게 어떻게 어떻게 안 일어나는 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정법의 가정이라는 if절의 동작을 가정했던 거야. 그런데 이 가정을 할 때 잘 봐. 안 일어난 동작의 기준을 맞춰봐. 하나는 미래의 동작으로 가정을 한 거야. 그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걸 만약 앞으로 뭐 한다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동작은 안 일어난 동작이야. 그러면 주절의 동작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니? 당장 안 일어나는 거야. 미래에는 일어나겠지. 하지만 현재적으로는 현실 그 자체는 이 순간은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그런데 얘는 좀 더 이상하다. 우리 거꾸로 시간이 미래의 동작으로 가정이 아니라 과거를 지나가는 동작을 가정하는 겁니다. 과거라는 의미 뭐야? 팩트, 그 사실 자체야. 왜? 실제로 이런 어떤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역사거든. 그런데 이미 일어나버린 동작 자체를 뭐 하는 거야? 가정한다는 건 뭐야? 일어난 동작이야? 안 일어난 동작이야? 빨리.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이수진 장군님 돌아가신 거 맞지? 아, 맞잖아. 그건 팩트잖아.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자체잖아. 근데 그걸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나봐라? 만약 이순신 장군님이 마지막 해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래 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쌤이 가정한 그 가정 봐봐.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그 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 동작이 어땠니? 실제로는 안 일어나야 되는 동작이다. 왜냐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쌤이 뭐 해서 지금 시간을 거꾸로 올리더니 그 순간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야. 그 순간을 뒤집어 버린 상태잖아.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난 시간인데 과거에 가서 그 동작을 뒤집었단 말이야. 분명히 안 일어난 동작 맞지? 지금 가정을 하긴 했어도. 그러면 다시 돌아와. 이 주절의 동작은 1번. 실제로는 일어난 동작이다 1번. 아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 아닌 동작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놓으니까 여기서도 일어났다고 쓰긴 했어 긍정으로. 하지만 실제 진짜 직설법 세상에서는 그거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맞는 거잖아. 요거 이해되니? 10점 만점에 몇 점 이해되니? 자, 10점 만점에 몇 점? 하나 둘 셋 들어봐.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출발을 어떻게 했어? if 문장 쉼표 문장은 좋아 나쁘 고작 요 정도로만 끝을 냈지만 어때? 이게 동작의 유무도 그대로 전달을 시켜주고 있다. 이건 진짜 내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우와 이건 진짜 닭살이 돋는다. 야 어떻게 내가 만약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좋은 말이가 좋은 말이구나. 내가 만약 이렇게 지금 만약 게으름을 부린다면 나는 망할 거야. 이런 건 너무나 흔한 표현이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할게요. 가정법의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서 하나는 미래의 시간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동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과거를 거쳐 대각으로까지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이 동작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절에서 내려오는 이 동작들 역시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으로 따져보면 기준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은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정법에도 시제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얘가 가정법의 시제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가정법 시제는 4개의 시간으로 구별합니다. 우선 다시 볼게요. 직설법에서는 12개의 시간으로 이 시간대를 구별합니다만은 가정법에서는 크게 이 4개의 기준 시간만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직설법에서의 12시를 이야기할 때는 각각의 시대만 불러주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주로 직설법의 세상에서 살고 생활하고 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은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직설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따라서 얘네 가정법의 시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이란 말을 붙이고 시간을 불러줘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가정법 미래, 귀찮더라도 해야 됩니다.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여기서 이 모양들 이름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바로 동그라미. 과거 써라? 얘도 과거 쓰면 돼. 과거 완료 써라?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로 끝내면 되는데 문제가 이거를 제대로 못 치우더라고. 이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정법 시제다. 가정법 시제를 바로 표시하는 자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표시하는 자리야.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래죠. 여러분 미래인데요. 쓸 공간이 부족하네. 그런데 있잖아. 잘 들어. 지금 이 모양 한번 봐주세요. 접속사절, 종속절, 부사절. 이게 지금 가정법에서의 기본 모양이었는데 직설법 보겠습니다. 직설법 세상에서도 because 문장, 쉼표 문장 하면 얘가 접속사절, 종속절, 부사절, 주절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자,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든 반드시 요 if와 관련된 무엇인가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양쪽 모두입니다. 직설법, 가정법 상관없습니다. 뭐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명할 것이 둘 다 적용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시간과 그 다음 조건 무슨 절? 부사절. 아예 이 말 통으로 외우세요. 그냥 자다가도 이 말 나오면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조건 부사절 이 말만 머릿속에 딱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이 나오면 얘네들이 직설법이든 가정법이든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 부사절만 시간과 조건 부사절이 나온다면 시간을 표시할 때, 즉 얘네들이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싶어.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할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면 will 동사의 원형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will 동사의 원형 또는 shall 동사의 원형의 이 표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뭐라고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뭐하고 시작? 시간과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형태를 절대로 쓸 수 없다? will 동사의 원형을 무슨 일이 있어도 쓸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선생님이 점 하나 설명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강조하고 있잖아. 그럼 이걸 잊어버린다는 건 점 하나의 설명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그걸 놓친다? 어떻게 할까? 헤드락 건 다음에 뛰어가지고 그냥 팍 던져버릴 거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이걸 쓸 수 없다. 그 다음, 그럼 뭘 해라? 자, 드디어 나옵니다. 뭘 하라는 거냐? 잘 보세요. 오직
오직 현재, 시제, 로만 간 하늘이 두 쪽이라도 무슨 시제로만? 현재 시제로만 가능하다. 어떤 경우라도 안 돼. 오직 현재 시제만. 다른 거 타협 없습니다. 오직 현재 시제로만. 일단 이걸 갖고 있어야, 잘 들어, 잠깐만 쓰지 말아봐. 이걸 갖고 있어야 이 표를 이제부터 완성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표를, 요거를 개념을 버려버리고 지금부터 이 표를 채워가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 그러면 계속 따라와야 돼. 쓰는 거 멈추고 계속 따라오세요. 자, 이 모든 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 자, 그럼 봐봐. 가정법 미래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뭐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어? 야, 너 미래 쓰려고 그러지? 너 미래라고 해서 못 쓰게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 요 가정법 미래는 두 동각이 납니다. 즉 두 단어가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 조건, 직설법이든 가정법이든 뭐는 안 돼? will, 미래를 나타내는 진짜 조동사 will, shall, 그거 쓴대. 그래서 아니 미래잖아. 그러면 will, 아니 shall 나 쓸 거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거야. 야, 그거는 하지 말라 했잖아. 왜 네가 네 맘대로 해? 하지 마. 쓰지 말라고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뭘 쓰라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야, 쓰려고 했지? 좋아. 너 미래인데 충격 먹지 마. 그러더니 아니 우드를 쓰는 거야 또. 그리고 생뚱맞게 뭐 쉘 쓸 거야? 그러면 슈드 써봐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벌써 이 자체가 어떠니 너무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직설법에서 쓰이는 모든 것들이 안 맞아. 이 가정법에서는 그 대표적인 요소부터 일단 출발.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동사의 원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이렇게 모양을 갖는다. 다음. 그럼 이제 현재니까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지. 어떤 거 어디 있니? 어디 빨리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던지자. 여기서 현재를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이 동작이 질문 지금 일어났다 1번 아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면 아니죠. 왜? 이 동작 언제 일어난 거야 실제? 언제 일어난 거야? 빨리 여기 봐봐. 언제 일어난 거냐고요? 미래에 일어난 동작이거든. 일어난 동작인데 will을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동사의 뭐 원형을 쓴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가정법 그 자체가 이상한 애야.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라고 하는 봐봐. 이거 엉망진창이야. 이거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3인칭 단수가 쓰면 S를 붙여야 되는데 S를 안 쓰고 있다는 건 뭐야? 얘가 동사의 원형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아니 will, shall 못 쓰내놓고 would, should는 또 왜 된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이상해 가정법 자체가. 그 다음에 현재 뭐 그래 그럼 쓰나 보다 이렇게 했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마저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두 녀석의 차이를 얘기할 겁니다. 공통점을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계속 해볼까요? 저 과거 시제는 이제 쉽잖아. 뭘 쓰면 돼? 그냥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또 하나 요것도 너무 쉬워. 과거 완료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had plus pp라고 쓰면 되는 거지 뭘. 자 일단 여기 다 끝났어. if절은 일단 모양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냥 아이 몰라 1형식부터 5형식 뭐가 오겠지 그냥 문장도 올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땡땡땡 그냥 이렇게 썼을 거야 써버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 채워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 자 여기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도 주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니까. 근데 서술을 어떻게 하나 봐봐. 이거 너무 여기를 크게 했다. 제일 필요 없는 자리인데 여기를 좀 키워야 되는 거였는데. 잘 봐. 여기는 한 칸을 더, 여기는 없었는데 한 칸을 더 해. 왜 이러냐면 서술을 위에다가 쓸 거야. 그리고는 제가 요 공간을 파란색에 놓겠다. 공간을 잘 봐. 요 공간을 반토막을 낼 거야. 이렇게. 그 이렇게 반토막 낸다는 얘기는 요 자리에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에 과거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아, 글자가 잘 안 보이다 그자. 아, 이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과거 조동사,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동사의 원형이 들어갑니다.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이 두 개가 서술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여기에, 자, 여기 중에 하나가 예외적으로 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어디가 예외냐면, 바로 요 자리가 예외가 됩니다. 뭐, 과거형 조동사가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쓰나 볼까? will, shall, 그 다음 can, may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의 원형. 얘는 뭐야? 얘도 그냥 동사의 원형. 보통은 동그라미로 그리는데 일부러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의 모양과 여기의 모양은 1번 같다, 2번 다르다. 자, 잠깐만. 여기의 모양과 여기의 모양은 1번 같다, 2번 다르다. 하나, 둘, 셋. 같아요.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의 원형.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어디에 또 집중을 할 거냐면, 자, 그래? 좋아. 모양이 같아. 알겠어. 모양이 같은 것까지 알겠는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잘 봐. 얘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would, should, could, might밖에 안 돼. 어? 그런데 얘는 살짝 배신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얘는 would, should, could, might 가능. 당연히 가능. 그런데 will, shall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여기 차이가. 거기에 차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한테는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타협이 없어요. 요거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과거형 조동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알겠지?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 요 부분이 남았죠. 여기 좀 뭐 타협 없지.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오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매번 학생들이 매번 좀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다 틀려. 왜? 바로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헷갈리거든. 그래서 여기 있던 모양을 여기다 써버린다. 그럼 이 학생은 뭘 놓치는 거야? 바로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if전에 있는 요 소수의 시간이 가정법의 시제 표시다. 요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기 입으로 과거, 완료라고 해요. 거기다 뭐라 쓴다고?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주구나 사나 뭐야? have 플러스 pp의 모양이 뒤따라오는 거죠. 알겠니? 자,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얘들아 잠깐만, 학교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거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는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틀림없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분명히 직설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직설법인데, 자, 여기까지가 직설법의 경계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 가정, 단순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단순이란 말을 넣었냐면
반대라는 의미가 전혀 1도 없어요. 반대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얘들아 미래의 시간이거든요. 미래의 시간인데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됐어. 그러면 이 동작도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동작이 일어나겠지. 맞아? 그러니까 가정법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대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조건이 어떻게 됐든 얘가 구별됐어? 어쨌든 통과됐어? 그러면 여기도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의 사실을 가정한다 이런 뜻이야. 어디가? 요 모습들이. 알겠니? 자, 그런데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 왜 둘 다 미래의 동작인데 왜 두 개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로 통일하지. 그거에 대한 물음, 궁금증 해결. 그 다음 가정법의 꽃다운 꽃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미 실제로 시간상으로 지나왔던 동작, 과거, 대과거의 동작을 이걸 부정해버린단 말이야. 현실은 이미 있었던 동작 그 자체였는데 그걸 부정해버려서 그걸 가정으로 조건을 걸어버렸더니 주절이라고 하는 이 동작도 실제로는 일어난 동작이야? 안 일어난 동작이야? 안 일어난 동작인데 마치 여기에는 일어난 동작처럼 긍정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문제는 이 동작이 어느 동작이냐에 따라 요 직설법에서는 아이고 너 지금 얘기를 너 이렇게 썼어? 라고 하면서 얘를 뭐라고 말하느냐. 봐라.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불러주는 거야. 생각해 주는 거야. 너 이렇게 썼어? 아유 그러면 너 주절에 있는 이 동작 너 지금 안 되는 거다. 현재 너 지금 못하는구만. 요 표현을 요걸 통해서 너 지금 못한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딱 봤더니 뭐 얘가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요 모양이 있는 거야. would, should, could, might. 과거형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가 왔다면 너 과거 사실에 반대구나. 글자 봐라.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오타가 아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최종 결론은 우리가 직설법 세상에서 이걸 바라봤고 이 문장을 긍정이었으면 부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써주는 걸 딱 본 순간 우리말에 뭐뭐 할 텐데 와 똑같은 효과를 즉각 알게 된다고요. 이해되는 거 맞니? 그런데 여기서 언뜻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제대로 이걸 준비하고 공부하려면 얘들아 이 직설법 세상에서의 이 서술어 또는 수어 자리에 이 모든 게 어때야 돼?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만 비로소 가정법의 이 특이함이 크게 와닿겠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도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들이다 외우거나 아니면 이 어려운 개념을 한 1분 만에 해결하고 끝나버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죠. SV 과거 S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현재 사실에 반대 이거 그냥 공식으로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슬퍼. 나는 혁명가가 되고 싶어. 뭐에 대한 혁명가? 영어 문법의 혁명가가 되고 싶어. 혁명이라는 건 뭐냐? 기존의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막강한 힘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 개척자. 그 개척자가 나와야만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 건데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야죠. 내가 이제 얼마나 가르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 힘 믿고 한번 붙어보려고. 붙어봐서 내가 이기든 지든 어쨌든 지금보단 낫겠지. 자, 여기까지 설명 중에 자 10점 만점에 기본적으로 몇 점 아직 더 설명하고 남았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요거 아직 분리 안 시켰으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이해된다.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자 들어보고 만약에 손이 하나가 안 올라갔다는 건 어떠니? 알 것 같은데 자기 거와 되지 못했다라는 표시로 나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공부는 일단 배우고 난 후에 맞아요. 10점 만점일 수도 있지만 9점일 수도 있어요. 왜? 아직은 자기 게 아니니까. 그 자기 거는 언제 만들어지는다? 집에서 또는 혼자서 끊임없이 고민할 때 만들어지는 거야. 공부는 원래 그게 공부인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 두 개 하고 빨리 쓸 시간 줄게요. 자 그럼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동작 언제 일어난 겁니까? 자 준비. 이 동작 실제로 언제 일어난 겁니까? 자 미래다 1번 아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시간으로. 아 충격적이네요. 알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틀리고 틀릴 거라고 생각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맞고.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하는 분야가 바로 공부인 겁니다. 자, 잘 들어. 가정법 미래의 동작이란 실제로 미래의 동작이에요.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자, 가정법 현재의 여기 동작 있잖아요. 이 동작은 미래의 동작이다 1번 아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까? 맞아요. 미래의 동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 궁금증. 아니 그러면 뭐하러 두 개를 써? 하나로 통일하지? 이 무림이 따라와야지 당연히. 얘도 미래에 일어날 동작이고 얘도 미래에 일어날 동작인데 왜 귀찮게 식의 모양을 두 개나 쓰냐 라는 궁금증? 의심?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추론하거나 그 추론의 바탕에는 무엇부터 출발하냐면 why. 이게 공부의 시작이야.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한다? 왜를 물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 소크라테스님의 그 계보를 잇는 제자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라는 저기 친구 아니지?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 스승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의심. 돌아가시 없는 분한테도 계속 의심하는 거야. 스승님 이거 아니지 않나요? 막 이렇게 의심하다가 자기를 계속 의심하는 거야. 그러다가 찾았다. 드디어 참을 찾았다. 근데 옆에 사람이 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건 부정이 안 된다. 그거는 fact. 있는 사실 그 자체이므로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곧 참이다. 이 데카르트의 얘 들어봤다 1번 못 들어봤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 들어본 적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 바로 그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why를 묻는 거죠. 왜? 자 그럼 여기서 너도 미래야? 너도 미래야? 이 조건은 뭐 때문에? 어디 갔어? 자 시간과 조건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미래의 동작을 표시하고 싶어도 뭐를 쓸 수 없었다? will, shall과 같은 미래 조동사를 쓸 수 없었다. 따라서 뭘로 쓰자? 현재 시제로 쓰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썼던 거야 이렇게.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야 그럼 동사의 원형 있잖아. 직설법의 정상적인 모든 걸 얘가 싹 다 무시할 거니까 이리 와봐. 나 동사 원형 써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쪽으로 가자. 도대체 왜 두 개가 필요한 거냐. 이거는 이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내일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내 친구 녀석은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뭐야? 팽팽한 그 의견 대립이 있어 지금. 나는 절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말이 맞으니까. 응? 그래서 내가 친구놈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웃기고 있네. 아 좋아.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랬단 말이야. 물론 그 동작은 미래 동작이지. 근데 이때 내가
가정을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진짜 동의하는 상태냐 동의하지 않는 걸 억지로 어거지로 상대에게 일단 원하는 또는 상대가 막 주장하는 바를 일단 불러준 거냐. 일단 불러준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결국 뭐야? 내가 말했던 그 동작과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이미 나는 부정한 상태로 그냥 가정만 했던 것 뿐이지. 맞아? 그걸 뭐라고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설명하냐면 문법서에서 설명하냐면 불가능에 대한 가정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불가능에 대한 가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 동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래 좋아 일어난다면 만약 일어난다면 주절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 뭐 한다는 거야.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비가 온다면 이래 준 거야. 무슨 말 이해되지? 그 다음 이 경우는 뭐냐면 친구가 나랑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야 이성아 너 저기 뭐야 너 내일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그 친구한테 내일? 나 비가 만약 오잖아? 나 집에 있으려고 이랬단 말이야. 여기서 내일 비가 온다면과 여기서의 비가 온다면 서로 어때? 언뜻 보면 같은 뭐 내일 비가 온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달라. 여기는 뭐야? 그냥 단순히 미래의 시간에 대한 가정을 했을 뿐이야. 즉 사실 반대에 뭐 맞춰져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이 두 개 다 미래의 동작인 건 맞으나 내가 이미 가정을 할 때 이 동작을 가정할 때 나는 이거 안 일어난다고 이미 단정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나는 뭐 해야 돼 이거?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지. 미래의 동작이나 언젠가 만약 조건이 이루어지면 주절에서는 이 동작은 그대로 긍정으로 갈 거란 얘기야. 반면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수학문제 5%. 얘들아 지금 이 현재 사실이라는 거야. 나 지금 수학 문제 못 풀고 있어 지금. 그건 지금 현재야. 현재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반대가 되는가 봐봐. 만약 내가 어제 1시간만 더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가정을 했어. 그러면 내가 실제 공부했다 1번 안 했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 안 했지. 안 했지만 일단 그 불가능에 대한 가정을 이미 안 한 사실은 팩트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걸 내가 거슬러 올라가더니 가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 원리 조화 그러면 조화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가정법이든 뭐 직설법이든 상관없이 이 구절로 시작되면 여기 좋아, 여기도 좋아. 이 나빠, 이 요도 나빠. 이건 요소도 통용돼야 되는 거야. 가정했거나 말거나. 다시 갈게. 만약 내가 어제 1시간만 더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는 알아야 돼. 뒤에 말. 주절은 1번 좋은 말, 2번 나쁜 말. 하나, 둘, 셋 들어봐. 좋은 말 나와야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어쨌든 가정을 했지만 여기서 가정을 했지만 내가 일단 좋은 말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가정법 상에서도 물론 이거는 뭐야 허구적 사실인 거지. 이미 팩트의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뒤집었으니까. 하지만 좋은 말이니까 여기서도 뭐 나와야 돼?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잘 봐.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어제 1시간만 공부했더라면 나는 이 문제를 뭐야 시작? 풀 수 있을 텐데가 되는 거야. 그때 could solve 대신에 can solve를 쓸 수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벌써 가정법으로 내가 말하기로 했다는 건 이 약속들을 절대로 어긋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직선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경우가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되게 못했어.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못했다는 거야. 1번 가정법, 2번 직설법. 하나 둘 셋 들어봐. 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못했다. 이 말은 1번 가정법, 2번 직설법. 하나 둘 셋 들어봐. 2번 직설법이야 지금 현재.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를 자 언제 직설법에 언제 얘기하고 있어? 1번 현재, 2번 과거. 언제 얘기하고 있어? 하나 둘 셋 들어봐. 2번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시간인 거야.
이해됐지? 이거를 뒤집을 거야 이제. 어떻게 뒤집냐? 잘 봐. 현재는 하나 더 앞선 시제부터 출발했잖아. 가정해봤잖아. 그래서 현재 끌고 왔단 말이야. 이 식으로. 그러면 과거의 사실을 반대하려면 저 가정 자체, 이 future를 어디로 넘어야 돼? 과거보다 한참 더 앞선 시간. 그게 바로 뭐였어? 대과거의 시간이었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모양이 필요했던 거야? have 플러스 pp의 모양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과거 사실을 반대로 끝까지 직설까지 연결시켜 와야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요? 자, 그러면 자 보자. 그래서 이 모양 당연히 만들어졌어 이제. 이 모양 당연히 만들어지고. 자, 그럼 우리 주절 한번 보자. 주절은 긍정해야 돼, 부정해야 돼. 긍정 상태로 왔겠지. 여기도 부정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좋은 말이면 좋은 말은 나와야 돼. 다만 약속이 딱 정해져 있었어. 뭐 시작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 동사원은 아니지. 물론 어떻게 해야 돼? 시작 have plus pp. 이 모양을 확실하게 지켜달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가 이해된다? 하나, 둘, 셋, 들어봐. 그 다음 아직 하나만 더. 이번에 어떤 학교들은 이 정도 선에 머무르지 않고 이거를 뒤집을 날이 올 겁니다. 뒤집는 학교가 있을 거야. 왜?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들어왔을 때 단계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서 들어와 버려요. 이게. 섞인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만으로도 대단히 수준 높은 최고 난이도인데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별들의 전쟁 속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잘 봐. 주절은 이 모양이야. 즉 가정법 과거의 모양인데 아니 이 후절은 얘가 들어온 거야. 또 어떨 때는 아니 이 후절은 과거인데 또 왜 주절은 네가 들어와? 이런 경우가 생길 거야. 어? 그러면 두 개의 정상적인 모습에서 또 섞여버렸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혼합가정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합가정법. 여기서 혼합은 뭐야? 조건절 즉 동석절과 주절의 가정법의 모양이 뒤집어져 섞여있는 경우, 그러니까 혼합이잖아요. 그러나 혼합가정법은 지금 알 필요가 없어. 이것이 완벽히 준비가 된 후 혼합가정법이 왜 필요한지를 또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이해되는 거 맞지요? 찍어. 일단 전화기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금 필기할 시간은 없어. 찍어. 필기할 시간 없어. 필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찍으세요. 대신 필기 전노트에다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해야 되겠죠. 알겠지? 미친 듯이 가장 예쁘게, 가장 예쁜 상태로. 오, 야, 이거 색깔 좋은데? 이거 잘 나오는데? 이 전화기. 오, 색상 좋아. 한 번 더 찍어보자. 오, 이거 작품인데? 오, 거울아, 누가 제일 예뻐? 완전, 오우. 자,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제 잘 봐. 일단은 여기를 싹 지우고, 직설법과 가정법에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여기다가 문장을 똑같은 문장에 요거만 바꿔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가정법의 꽃은 어디다? 단순 가정이나 단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된다? 사실의 반대가 사실 가정법의 꽃인 거죠. 맞니? 가정법의 꽃이야. 가정법의 꽃. 가정법의 꽃이라고요. 가정법의 꽃. 이번에는 눈에 다 해봤던 거야. 우선 직설법이 이런 거죠. Because I am ill. I can't do it. 이거 Because I was ill, I can't
아, 왜 I can't가 나 딴 생각했어 솔직히. 아, 친구는 전화가 와가지고 너 뭐하니? 이렇게 문자 왔어. 자식들 지네들은 직장생활하고 빨리빨리 끝나가니까 좋으면서 지네들은 지네도 알면서 자식들이 I couldn't. 자,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법입니까? 직설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니? 가정법으로 좀 바꿔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설법의 모양이 지금 접속사, 문장, 쉼표, 문장의 구조인데 이 가정법을 연결할 때 잠깐만 이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가정법이든 직설법이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자리는 어디? 바로 여기가 주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을 만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데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무슨 조지라고 할 거야? 여기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할 거라고. 이거를 법만 바꿨을 뿐이지 얘들아. 법만 바꿨지 얘가 주절 얘도 주절인 거야.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진짜 마지막 중심은 전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지? 보조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독기로 넘어가면 내용 자체는 중요해집니다. 내용 자체는 중요해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어떤 현상이나 결과의 내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출제할 때 어떤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냐면 야 결과가 막 안 좋아 막 이렇게 딱 쳐봐. 그러니까 온 글 전체가 막 안 좋아 하는데 이때 너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네?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네? 이 현상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 깨달으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온 생각은 그럼 출제자가 현상을 계속 쓰고 있어. 안 좋아해. 지금의 가장 모순된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겠네? 왜?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자리에 밑줄이 빵 하고 떨어져 있을 거라고. 또 통째로 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는 거 맞니? 그게 바로 수능형화된 문제 유형인 거야. 그러니까 수능으로 넘어가는, 독해로 넘어가는 순간 문법이 중요한 게 꼭 의미로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중요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용도 완전 중요할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문법으로서 중요한 자리와 물론 의미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일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단히 많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용적으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몇십 배 훨씬 더 중요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할 때? 글쓴이의 생각, 출제자의 생각을 찾아내는데 몇십 배 더 중요한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찾아갈 때 분명히 방금 뭐라 그래? 당장 이 문장 자체에서 중요한 건 주절인데 만약에 독해로 넘어가서 어쩌고 막 이렇게 막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되게 길 수 있겠죠. 바로 이 자리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럼 이 중요한 건 글쓴이나 출제자가 원인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다. 그러려면 원인을 던지고 싶으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의 현상에 대한 결과적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눈치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희가 문장 하나하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영어 문장 자체가 막 힘들어버려. 읽어내는데 막 한 줄 읽을 때마다 단어 몰라 문법 몰라 구조 몰라 이러고 있다면 글은 안녕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단어, 문법, 문장 구조 여기다가 몰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좀 읽어, 책 좀. 수학 중요한 건 알아. 국어 중요한지 아는데, 야, 언어잖아. 언어는 읽는 거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읽고 일주일에 꼴랑 2번, 야, 2시간 만에 단어 30분 보고, 그 2시간 배워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한 달에 맞자 얼마니. 그거 가지고 난 공부 열심히 했어. 다 이게 하나, 둘, 셋, 맞았어. 야, 그거는 네게 아니라 내 거잖아. 내가 맞게 해준 거잖아. 내가 알게 해준 거잖아. 네게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리고 나는 잘할 거야. 시험 때 나 열심히 해. 좀 그러지 좀 마라. 세상에는 있잖아. 나보다 능력이 수천 배까지 아니어도 정말 수십 배, 정말 뛰어난 사람들 진짜 널브러지게 많아. 미친 듯이 많거든. 그러면 나도 살아갈 뭔가 명분이 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나 역시 준비를 해서 그들과 겨루기를 하는 거지. 겨루기를 좀 멋지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언제 하냐고. 시험 때만? 아유, 안 돼. 그러지 마. 평상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험 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갈게. 이 모양을 만들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직설법에서 현재 직설법 상태야. 진짜 얘기하잖아. 나 아프다. 딱 해서 못했거든, 과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또 가정법으로 바꾸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if, 문장, 똑같단 말이에요. 여전히 핵심적인 건 뭐냐? 여기가 주절, 여기가 주절이야. 그대로 내려왔지 뭘. 이렇게 주절, 그 다음 주절 되었어. 주절. 그런데 말이야, 잠깐만. 그런데 이렇게 내려와서 주절 오는 건 아니겠다 이거야. 그런데 요때 한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요때 신경 써야 되는 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실의 반대의 개념이 있느냐를 따질 텐데, 잘 봐. could do와 can do는 1번, 직설법상에서 미래의 시간이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봐. 미래의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 상태라면 여기 봐봐. 가정법 미래와 가정을 현재라면 이렇게 왔을 때 요 직설법, 얘도 직설법이지. 아니, 얘가 직설법이고 얘도 직설법이지. 직설법에서 얘네들은 미래의 시간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 얘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다고. 그 얘기는 절대로 둘 다 어떤 경우는 가정법 미래와 가정법 현재는 될 수 있다 없다? 이미 애시당초 자격이 없어요. 이해되는 거 맞죠?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겁니다. 눈 힘줘. 눈에 힘줘. 초점이 흐려질 뻔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어. 그러면 사실의 반대냐 단순 가정이냐에서 딱 다시 우리는 단순 가정이냐 사실의 반대냐 해서 이미 결정났어. 사실의 반대다. 자, 그래서 사실의 반대. 이미 결정났습니다. 이렇게 사실의 반대. 문제는 이 사실의 반대가 언제냐. 마지막 이제 거의 종착지에 왔는데, 문제는 이 사실, 요 사실의 반대, 이 사실이 어느 사실이냐가 중요한데, 잠깐만, 그거는 바로 이 시제가 알려주는 거야. 이 시제가 뭐야, 빨리? 현재지. 그럼 이건 무슨 사실이 돼? 시작.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야. 그래서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이해되는 거 맞지? 다음. 이번 어디 갔냐? 이번에는 얘가 시간이 언제야? 이거 과거죠. 과거.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과거 사실의 뭐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된 거겠지. 이해된 거 맞아? 자, 그럼 아직 안 끝납니다. 잘 봐.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뭐 시작? 가정법 과거 완료일 거고, 여기서는 현대 사실의 반대는 누구라는 거야? 가정법 과거란 이야기죠. 맞아? 자, 그럼 이제 연결한다. 잘 봐. 현재 사실의 반대, 이게 지금 뭐야? 직설법이지. 그게 누군데? 얘지.
맞아? 그럼 이 경계를 넘어가면 요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뭐야? 가정법이야 직설법이야? 가정법 맞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빨리 이 부절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요 모양을 여기다 써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과거 사실의 반대라며. 그럼 이 과거 사실의 반대는 어디로 가야 되니?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이 부절은 이 경계 넘어가서 이제 이 부절을 쓸 거야. 가정법을 쓸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빨리 가정법? 과거의 완료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 맞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쓰는 거 멈춰봐. 일단 이렇게 세팅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10점 만점에 몇 점? 하나 둘 셋 들어보아. 자 그러면 일단 필기하고요. 다 쓰고 찍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봐봐. 요거를 가정법으로 얘를 가정법으로 완성시키세요. 일단 시작. 그리고 야 가정법 과거야? 야 일로 와봐. 그럼 여기다 과거 쓴 건 이제 끝났어. 근데 그 과거가 잘 들어. 이 직설법은 뭐하고 뭐가 다 엉망진창이라고? 인치와 수, 시제, 그 다음에 긍정 부정이 엉망진창이라. 그치요? 그 세 가지의 조건이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등장하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if 그 다음에 주어가 I야. 응? 그러면 과거 쓸 거니까 우리가 I. 자 if I was 이렇게 썼더니만 내가 뭐야? 아 그러지 마. 나 가정법이야. 이 친구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너 직설법 그냥 쓸 거야. 쓰지 마. 그러더니 뭘 쓰는데? 야 I인데? 그랬더니 I인데 생뚱맞게도 뭘 쓴대요? If I were 있을 수 없는 걸 써요. 그 소리 들으니까 좀 녹됐겠지. 자 그래서 다시 자 여기서 보면 당연히 과거니까 I am 좋아. If I was 그랬더니 나 가정법이거든. 나 제정신 아닌데 I was 아니야. I were 이거 써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니 나와야지 내용은. 그래서 you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쉼표 찍고 야 일로 와봐. 너 I can't do? 야 그럼 긍정으로 만들면 되네. 자 I can 이러면 I can 이랬더니 너 왜 그래? 나 가정법이니까 반대로 좀 써주라고 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돼? I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could 됐다 그치? 여기서 can 쓰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여기서 왜 흰색을 한 거냐고. I could 그 다음에 어디 갔니? do it. 자 여기서 1번 맞았다 2번 틀렸다. 왜? 수업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 문법 다루고 있잖아. 1번 맞았다. 자 2번 틀렸다. 자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틀려야지요. 틀려야 됩니다. 왜 틀렸니? 잘 봐. if 문장 쉼표 문장은 좋아 나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가정법이든 직설법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래? 자 일로 와봐. 일단 얘가 오늘 고정이지. 얘가 중요한 자리였으니까. I could do it. 1번 좋아 2번 나빠. 하나 둘 셋 들어봐. 좋아야. 그러면 이거 볼까? If I were you 이랬어요. 1번 좋아 2번 나빠. 하나 둘 셋 들어. 나쁘지. 내가 지금 아팠다는 얘기하는데 아니 안 맞잖아 지금. 이거 봐봐 안 맞아 지금 둘이. 그럼 뭐가 좀 잘못됐잖아. 얘를 붙일 게 아니지. 얘는 고정이야. 얘가 주절이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건데. 그러면 어디를 바꿔줘야 돼?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 단어가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이지. 그러면 나쁜 말을 들어가 있는 거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니? 여기를 부정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야 돼? 반드시 요 not을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if I were not you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해볼까요? 똑같은 우리가 적용됐죠 뭐. 여기에서 요렇게 또 여기에서도
또 똑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얘가 과거잖아. 그럼 무슨 사실이 반대 시죠?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지. 그리고 부정이었으니까 뭘로 또다시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다. 어떻게 불러? 시작. I.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리로 와야 되겠다. 그렇죠? 이 모습 기억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어떻게? could.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냥 바로 그냥 써버려. have done i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if I. 자, 반드시 지키라고 했죠. had 플러스 pp 반드시 지켜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had. 그 다음에 been. 이 글자가 왜 이러냐? been. 그래도 스타일가 모자라네. 1번 맞았다. 2번 틀렸다. 자, if I had been you, I could have done it. 자, 1번 맞았다. 2번 틀렸다. 하나, 둘, 셋. 들어보면은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라? not을 꼭 집어 넣어야 되겠더라. 이해되는 거 맞니? 자, 여기까지 10점 만점에 몇 점이 이해됐다? 하나, 둘, 셋. 들어보아. 자, 필기 시작. 찍어 그냥. 오늘 수업 여기까지.